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무려 816 광각 렌즈입니다. 이번에 스위스에 촬영을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스위스의 대자연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스위스로 이 렌즈를 가지고 갔습니다. 간혹 댓글이나 DM으로 후지 구매처를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X백-V는 후지필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고요. X-T4와 렌즈들은 즐거운 카메라에서 구입합니다. 후지필름 파티클점에는 가끔 리퍼비시 본체가 들어오고요. 즐거운 카메라에는 괜찮은 가격에 상당히 좋은 중고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외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XF1655와 비교해서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렌즈를 잘 모르시겠다면 1655 리뷰도 한번 봐주세요. 자, 우선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후지필름은 XC 시리즈 저가형 렌즈 라인업을 제외하고는 XF 렌즈 라인업은 대체로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XF라고 전부 다 금속 마감은 아니거든요. XF710 300만 하더라도 잠깐 만져봤지만 약간 플라스틱 같거든요. 싸구려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확실히 가벼워요. 그런데 이제 이 렌즈는 확실히 금속이고 더 단단하고 신뢰감을 줍니다. 특히 안에 렌즈가 많은 경우 렌즈를 더 잘 보호할 수도 있겠죠. 묵직하긴 하지만요. XF 렌즈 중 빨간 딱지 렌즈는 고사양 렌즈라서 마감 역시 매우 훌륭합니다. 역시 메이드 인 재팬이고 좋죠. 완성도는 XF165와 비슷합니다. 그 뜻은 매우 훌륭하다는 뜻이죠. 렌즈의 크기는 XF165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사실 XF165도 크기가 큰 편이거든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의 경계선에 있는 렌즈인데 이거는 그거를 넘어버렸어요. 무게도 크게도 이제는 확실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크롭바디의 장점 중 하나인 휴대성에서 많이 손실이 있죠. 그러나 과학기술은 부피 무게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크고 무거울수록 결과물이 아름답죠.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조리개 링 같은 경우는 165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볍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렌즈는 굳이 말하자면 이너줌 렌즈에 가깝습니다. 줌을 당겨도 경통이 밖으로 길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긴 합니다. 무려 8mm나 되는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구조상 앞에가 굉장히 불룩하죠. 그래서 따로 ND 필터를 끼우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뚜껑은 닫을 때에도 특정 각도로만 닫아야 닫힌다는 사실. 조금 불편하지만 8mm 광각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8mm 광각이 어떻게 나오길래 도대체 이렇게 호들갑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빠르게 결과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촬영입니다. 애초에 제가 스위스의 자연을 담겠다는 취지로 이 렌즈를 가져간 거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아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넓고 시원하게 나옵니다. 거의 제 눈이 커버하는 영역을 다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광활함을 잘 담을 수 있어서 공간의 전반적인 느낌, 전체적인 공간감을 아주 잘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시면 지금 여기 왜곡 보정을 하지 않은 사진이거든요. 보통 광각 렌즈는 이 정도 광각으로 나오기도 어렵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왜곡도 적게 나오고 색수차도 적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볼록한 느낌이나 오목한 느낌이 없이 직선은 직선으로 나와줍니다. 이 렌즈로 최대 줌을 당겨 16mm로 찍었을 때도 1655 렌즈의 16mm랑 크게 구별이 되지 못할 정도로 왜곡도 적고 색수차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자, 야외에서 전체적인 풍경을 담을 때도 훌륭했지만 오히려 저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잘 사용했던 부분이 실내 촬영이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실내를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한 점도 너무 좋았고요. 특히 벽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는 일이 잦은 좁은 공간에서의 촬영은 이 광각 렌즈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했을 샷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샷은 8mm 광각으로 찍은 것인데요. 벽이나 가로 세로 선들을 보시면 왜곡도 거의 진짜 없죠.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 사진 같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는 좁은 골목에서 서서 자전거를 찍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렌즈로 이 정도 거리에서 찍었으면 혹은 핸드폰으로 이 정도 거리에서 자전거를 찍었으면 겨우 한 장 정도만 나올 법한 정도로 정말 자전거 발 앞에 딱 붙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대체 불가능한 렌즈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을 몇 장 찍으러 가서 그 느낌을 잘 담은 것도 물론 좋았는데 이게 실내나 골목 등 좁은 공간에서 보통 렌즈로는 담을 시도도 못 해보는 것들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렌즈일까요? 일단 가격부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쉽게 추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 같은 아마추어에게 역시 야외 촬영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표준 화각은 제가 보고 있는 장면,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서 담고 싶은 부분을 프레임에 넣어서 의도를 가지고 연출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전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대상,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좋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부터 16mm는 너무 광각이다 보니까 와, 여기까지 나온다고 싶은 부분들이 다 담깁니다. 결국 아마추어인 저는 전체 광경이 정말 완벽하게 아름답지 않으면 이 앵글로 깔끔하게 찍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질구레한 모든 게 다 담기니까요. 제가 서울을 거니면서 광각으로 마음에 드는 샷을 거의 건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가 하나 마음에 들면 옆 건물이 마음에 안 들고 도로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식이었죠. 스위스 대자연처럼 정말 그 공간 전체가 광활하고 모조리 프레임에 다 담기에 아름답다면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오겠지만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렌즈의 활용 범위는 매우 특수합니다. 광활함을 다 담아야 하는 샷, 좁은 공간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샷, 일반적인 표준 렌즈가 가지는 범용성에 비하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특수하죠.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 렌즈가 유일하게 그 샷을 완벽하게 찍어낼 것입니다. 저같이 잘 모르는 아마추어도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더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떻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 렌즈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던 상황 속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 탁 트인 곳으로 여행을 자주 간다거나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너무 잘 나오겠죠. 거대한 대상을 찍기 위해 원근감을 엄청 주는 사진, 공간감을 주는 사진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거나 좁은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샷을 찍고 싶다면 정말 두 번째 렌즈로도 선택하셔도 좋을 정도입니다. 물론 가격만 괜찮으시다면 표준 렌즈 하나 다음으로 드릴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후지 리뷰가 유튜브에 너무 없어서 진짜 저는 애송이지만 어떻게든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구독자도 없어서 수익도 전혀 안 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혹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까 힘겹게 찍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진짜 렌즈 리뷰가 너무 없어서 제가 사거나 친구가 사거나 어떻게 빌리게 되거나 하면 또 다음에도 새로운 렌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건강하시고요. 이상입니다.